안녕하세요 여러분. 플럭토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항공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진보된 기계 중 하나로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항공기 또는 최근에 수리된 항공기의 모든 부품을 일상 임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과 민간 제조업체는 광범위한 항공기 테스트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여기에는 항공기를 조립하기 전에 개별 부품과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후 테스트는 수많은 마찰 및 스트레스 테스트와 모든 종류의 비행 테스트 및 평가를 통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영상에서는 신형 보잉 747-8이 이륙 거부라고 알려진 매우 위험한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성능이나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조종사나 타워가 항공기 이륙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조종사는 시속 200마일이 넘는 속도로 주행하는 동안 항공기의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테스트의 효용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 이 747-8은 최대 이륙 중량 97만 5천 파운드까지 적재하였으며 완전히 마모된 브레이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항공기는 완전히 정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작으로 인해 지금 바퀴는 엄청나게 뜨거워졌습니다. 다행히 타이어에 있는 특수 퓨즈 플러그는 타이어가 폭발하기 전에 공기가 빠지도록 하고 소방관이 들어와 과열된 브레이크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못 건너편에서 프랑스 항공사인 에어버스는 VMU, 즉 최소 이륙 속도 테스트라고 알려진 또 다른 본격적인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항공기가 이륙할 수 있는 절대 최소 속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습을 말합니다. 이를 알아내기 위해 테스트팀은 항공기의 기술을 최대한 높이 올려 꼬리가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고 바듬각을 높입니다. 그 결과 날개의 위아래를 지나는 바람에 의해 발생하는 양력의 양은 속도와 함께 증가합니다. 최적의 속도에서 양력과 항공기 중량이 같아져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기체를 보호하기 위해 특수 테일 범퍼가 장착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에어버스가 여러 항공기 유형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만족스러운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항공기당 각각 수십 번의 이륙 주행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민간 항공기 공급업체 중 하나인 에어버스는 다양한 모델에 대해 광범위한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초기 설계 및 엔지니어링부터 조립 프로세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유효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은 수분 유입 테스트를 수행하는 에어버스 팀을 볼 수 있습니다. 민간 항공기가 폭우를 포함한 다양한 조건에서 운항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터빈 엔진은 지나친 양의 물이 유입되는 경우 서지, 정지 또는 불꽃이 튀기 쉽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흡입구로 직접 물이 향하지 않게 하고 동체 주변으로 물을 유도하도록 항공기 엔진 및 착륙 장치를 설계하려 합니다. 이 테스트는 활주로에 대형 저수지를 설치하고 그 위로 A350이 다양한 속도로 비행하게 합니다.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저수지의 물은 적절하게 배치되어 항공기가 방해받지 않고 계속 비행할 수 있습니다. 극한의 날씨는 최첨단의 항공 장비에조차도 몇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A350과 같은 항공기는 여전히 모든 종류의 극한 환경에서 운용하는 임무를 주기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항공기들을 의도한 대로 작동시키기 위해 에어버스와 같은 회사들은 온도가 섭씨 마이너스 28도 이하까지 내려갈 수 있는 캐나다의 이칼루익과 같은 지역에 항공기를 보내는 테스트를 고안합니다. 이곳은 착륙장치, 엔진, 전기 시스템 등 항공기의 다양한 구성 요소를 테스트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A350에는 먼저 온도 센서가 장착되는데 승무원들은 기체, 날개, 조종석 내부 및 주변의 여러 지점에 이 온도 센서를 장착합니다. 그런 다음 A350의 전원을 밤새 꺼놓습니다. 아침이 되면 팀은 다른 부품들이 저온에 노출되면 영향을 받는지 여부와 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초기 항공기 테스트가 모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공기역학적 시험은 회사가 실물 크기의 비행기를 생산된 후에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잉과 같은 회사들이 이 풍동 마들샵을 설치했습니다. 실제로 보잉이 생산한 모든 항공기와 제품은 매우 정교한 테스트 모형으로부터 제작이 시작됩니다. 이 모형들은 매우 정밀하며 다양한 작동 구성 요소와 완벽하게 축소된 기체 역학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형에는 풍동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설계된 특수 센서 튜브도 들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잉 엔지니어링 팀은 가능한 한 가장 정확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트랜소닉 풍동 시험실에서 테스트를 준비 중인 보잉 737 맥스의 완벽한 크기의 복제품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항공기는 보잉 737 제품군에 가장 최근에 추가된 것으로 이 항공기를 구매하는 항공사가 상당한 연료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이 향상된 성능을 지원하기 위해 보잉 엔지니어들은 더 진보된 윙렛 디자인을 개발했습니다. 이 경우 하부 및 상부 윙렛이 날개의 유효 스팬을 바깥쪽으로 이동시켜 항력을 줄이고 연료 소비율을 개선합니다.
그러나 윙렛이 예측된 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트랜스소닉 풍동을 사용하여 모형의 동체 주위에 다양한 속도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이 실험실은 이러한 유형의 테스트를 하는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시설 중 하나로서 모형이나 환경의 아주 미세한 변화까지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민간 항공사만이 항공기의 공기역학적 성능에 관심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이곳 테네시주 아놀드 공군기지에서는 군 관계자들이 추진 풍동 시설을 이용하여 신형 군용기에 대해 광범위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역학에서 엔진 실장 테스트에 이르기까지 이 시설에서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각각 다른 3개의 풍동들이 있는데 하나는 마하 0.5에서 1.6의 속도, 하나는 마하 1.5에서 4.75의 속도,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마하 0.05에서 2.5의 속도용입니다. 이 PWT, 즉 추진 풍동은 세계에서 가장 큰 모터 4개를 사용하여 테스트 환경에서 이러한 놀라운 속도를 생성합니다. 보잉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설에서는 항공기, 로켓 및 미사일이 비행 중 어떻게 동작하는지 완벽하게 모방하기 위해 매우 정확한 모형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강력한 센서는 모형 내부와 외부에서 모두 사용되어 가장 정확한 판독을 보장합니다. 기후 테스트에 있어서는 모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락히드 마틴의 엔지니어들은 F-35와 같은 실제 항공기가 다른 기상 시나리오에 노출될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고 싶어 합니다. 맥킨리 기후 테스트 연구실의 기후 챔버에서 시험자는 테스트 중인 기체가 150% 출력과 완전 애프터버너로 중립 위치의 볼트로 고정되는 동안 모든 종류의 온도를 재현할 수 있습니다. F-35B의 경우 다양한 조건에서 100% 추력으로 항공기의 수직 이착륙 성능을 테스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테스트 기간 동안 항공기는 먼저 약 하루 동안 시뮬레이션된 날씨에 맞춰 유지되며 정교한 설치를 통해 인공적인 환경 조건이 조성됩니다. 한편 기온은 최저 마이너스 65도까지 내려가거나 최고 165도까지 올라갑니다. 시뮬레이션은 항공기의 운항 내구성을 보장하기 위해 거친 비와 바람을 발생시키는 것까지 확장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항공기 테스트 여정의 또 다른 단계인 허쉬하우스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추진력, 역학, 전자 등과 같은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데 사용되는 밀폐형 소음 억제 시설입니다. 유인 및 무인 항공기 모두 이러한 시설에서 실제 하중 조건으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 팀은 F-22 랩터에 장착될 젯 엔진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엔진이 새 것이든 방금 수리되었든 간에 그것이 다시 상공에서 쓰이기 전에 엄격한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민간 항공사와 마찬가지로 군은 조건과 관계없이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보장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길 바랍니다. 새로운 컨텐츠가 나올 때마다 보실 수 있도록 저희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